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조심하세요. 거기까지니까.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까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여기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의원회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맹을 이어온 지 무려 17일 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현정 의원님도 김남국 의원 모습 본 거 17일 만이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좀? 참 우리 직장인 같으면 벌써 회사에서 잘렸죠. 그렇게 17일 동안 유급 휴가를 간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17일 동안 만약에 본인이 뭘 해서 했으면 당장 나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질문 받고 본인이 그동안 조사했던 거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17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 자금 세탁 의혹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걸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가 터무니없는 것인지. 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히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탈당해버려서 진상조사도 못하게 했죠. 자, 그러면서 본인이 또 입장도 안 밝혔죠. 지금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17일 동안 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당연한 도의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와서 뭔가 아무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 더 터무니없습니다. 왜 저렇게 17일 동안 유급휴가 받고 있으면서 아무런 지금 입장도 내지 않고 말도 하고 있지 않는지, 왜 그러면 그동안 진상조사는 하자고 그랬는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이 국회 업무 안 할 경우에 의원들 자르고 징계된다라고 본인이 법안 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17일 만에 김남국 의원 모습을 본 박진영 부원장은 혹시 그 시선이 이현정 의원과 조금 다르실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김남국 의원을 참 변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즐기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 가능성이 의심된다라고 하지 말고 자금 세탁했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한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SNS에 그게 이제 업비트 쪽에서 이제 조사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업비트 공식 입장이라고 올렸던데 특정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또 해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뇌물 받았다. 이 업체로부터. 근데 이제 출입도 했던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위믹스에서 위믹스요, 이제 예. 출입했던 거 보니까 김남국 의원실도 출입 기록은 없어요. 그다음에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또 대선 자금으로서 썼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다 사실은 거의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렇게 당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의혹만으로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는지 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의원들을 탓하기 이전에 네. 우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자꾸 의문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의문 제기하죠. 언론도 또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의문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17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할지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학생 청년당원 500여 명이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판한 사람이 있죠. 바로 양소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인데 자, 이 양소영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이 자리를 만들어준 자리에서 촉구를 했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짧게 좀 듣고 오시죠.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습 기자회견 사태의 전국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일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언론과 국회 뒤에 숨는 회피가 아니라 대학생 당원, 시민분들 앞에서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책임의 준수일 것입니다. 대학생위원회 사태가 약간 개파 갈등 이런 식으로 기화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저를 지금 그러니까 친명을 뭐 어떻게 해서 앞서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순하게 지금 소개 의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부원장, 이게 보니까 이제 양소영 위원장이 코인 사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대학생 청년당원들이 자신의 의견은 묵살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코인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건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결국은 이런 문제죠. 그 양소영 그 대학생 위원장이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들의 의견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체 의견인 양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하면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내부의 갈등을 과대하게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견제심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정파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막 논란이 커지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도 질문했지만 이 부분도 혹시나 계파 갈등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파 갈등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생각이 그 특정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여야가 다르듯이 당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다르고 개혁파와 또 보수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획득과 자기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당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국민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상대 당의 전략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이것도 뭐 사회적 편가력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균형감이 잡히지 않은 언론들에게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하는 전략적 마인드도 가져야 되죠. 알겠습니다.